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주를 찾아보는 원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원리가 급등주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현재 장 뜨겁습니다. 현재 61,200원으로 전일 대비 8.5% 급등하는 모습으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가까지도 62,100원까지 10%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후로는 현재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61,000원 선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18일 화요일날의 고점 75,900원을 달성을 한 후에 크게 한 번씩 눌리면서 세력의 개입,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었죠. 수요일날도 큰 폭으로 주가의 하락 유도하면서 그 후에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냈지만 다시금 며칠 이틀에 걸쳐 크게 3일까지 매물을 던져댔습니다. 그치만 수요일날에 반발 매수세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도시 캔들 만들어낸 이후로도 한 번 더 매물을 던져버리는 이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다시 장 초반에 56,000원 선을 터치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반발 매수세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현재 61,000원권을 회복하는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전반적으로 눌림목이 강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전 언제인가요? 5월 9일날에 종가를 찍었던 현재 5만원, 55,000원 선을 다시금 터치하게 만드는 지금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과 이슈를 통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은 눌리는 모습과 세력의 개입 또한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현재 7만원 선을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에 우리는 반발 매수로 6만원 선을 최소 지지선으로 구축해 나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 장까지가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전망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현재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상향하는 이 기록 가운데에서 또 한번 흔드는 모습이 상당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베링거 인겔하임과 이제 계약건이 기대치로 작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때 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단타성 매물과 또 몇 달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 기대감에 대한 소실이 그동안에 주가를 횡보할 수 있는 그 구간으로 만들어냈는데, 이후에 물질 이전 계약과 베링거의 물질 이전 계약과 함께 동반 다시금 엄청난 폭등을 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악재가 터져서 이슈로 한번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다시금 우상향 완전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75,000원 선을 그 신고가로 갱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럼 향후 현재 11월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12월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가, 그리고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신고가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는 이 돌파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우린 그 부분을 알고 또 움직여야겠죠. 현재 이렇게 추세선이 꺾였고 5일선 아래로 차트가 간신히 붙어있다, 오늘의 양봉이 5일선 아래로 간신히 붙어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항상 정보와 소스 그리고 시장의 관심, 세 가지 소스가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또 꾸려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평선이 추세가 꺾인 느낌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는 거죠. 55,000원 5만원 선권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 정보를 알고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하며 매집을 하며 기회를 보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 흐름 가운데서 내가 타고 올라가서
그만큼의 차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먼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양이죠. 이 양이 있어야지, 정보의 양이 있어야 내가 어떤 타점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겁니다. 010-4825-0472로 문자 8번, 원리에 8번 문자 넣어주십시오. 그럼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장을,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가고 맞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주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정보 놓치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타점 정확히 분별하고 알아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JP모건, 그 중에서도 미국 경제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존 전망을 뒤집고 연준이 12월에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연준은 12월 동결, 내년 1월까지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라는 그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며칠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의견, 이 수정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 전체가 전환되는 그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는 결국에 돈의 가격이잖아요. 금리가 싸지게 되면 싸진 돈이 가장 먼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장주와 기술주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구조가 이 금리가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닥과 기술주, AI,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이 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치만 제약바이오가 이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빠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금리가 높을수록 산업 성장에 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임상실험, 신약 개발, 그리고 플랫폼 연구까지 장기적인 이 자금이, 투자가 필요한데 산업이 아직 미래 이 현금의 흐름이 확실히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투자에 대한 이 유치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 바이오주가 그동안에는 힘을 못 쓰고 이제 금리 인하기 때 바이오가 가장 먼저 살아나는 이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12월에 인하될 확률이 85%로 엄청나게 30% 높아졌고, 이 바이오 산업의 연구 개발비가 줄어들고 기술의 수출 협상이 활발해지고 기업의 가치가, 이 가치 산정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파이프라인의 확장 속도 또한 빨라지는, 그리고 임상 투자 자금이 다시 바이오 섹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다시금 활력이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기회인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놓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시장의 시선은 코스피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코스피는 거의 50% 이상 상승한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코스닥은 항상 20%대 이렇게 그치고 말았었죠. 이 구조적인 소외를 방치할 수 없던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인과 기관과 증권사, 국가, 이렇게 네 가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코스닥으로 자금을 모으는 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투자금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늘려버리고 10%인 5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관의 수급입니다. 지금껏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은 3%대였는데 이제 투자의 비중을 확대를 시켜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코스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수급, 그 기반이 생길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들에게는 큰 호재입니다. 또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까지도 AI,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 기업들의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성장 섹터의 이 중심의 자금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증권사, 모험자본 확대입니다. 이 대형 증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나 발행어업 사업자가 인가를 받으면서 조달 가능한 금액이 크게 늘어났고 이 중 최소
몇 퍼센트죠? 10% 이상이 벤처기업, 중소기업, 코스닥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그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비중이 앞으로 몇 프로예요? 20%, 25%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 예정이 있습니다. 이 구조만으로 향후 몇 년간에 약 20조 원 이상의 이 자금이 성장기업 중심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든 흐름들을 하나로 엮으면 단순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개인과 기관과 증권사, 국가의 자금이 모두 코스닥으로 이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 개인을 끌어들이고 연기금과 국민성장펀드로 국가기관의 수급을 키우고 모험자본으로 민간 자금을 넣고 혁신기업을 유입시키는 큰 그림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코스닥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이 성장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성장 흐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벤티지 랩을 더욱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12월부터 이제 성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파트너십 구조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베링거는 24년부터 25년까지 전세계 제약사 매출의 탑 20 안에 들어갈 정도의 초대형 제약사인데, 이 베링거 인겔하임과 두 번에 걸친 공동연구, 공동개발, 이렇게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된 것이 이 인벤티지 랩의 플랫폼 기술이 단순한 기대나 이야기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2차 계약 자체가 단순한 추가 계약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플랫폼의 확장,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죠, 기술 이전의 그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12월에 인벤티지 랩에 관련해서 대규모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또한 수혜까지 엄청난 폭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기회가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75,000원, 현재 고가로 신고가로 달성했던 75,000원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이 함께 준비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건 12월부터 26년 1월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인벤티지 랩의 이 방향성을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정부의 자금과 시장의 관심이 쏠려들 때 뭘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월부터의 이제 엄청나게 이벤트가 함께 터져 나가는데 이 안에서 냄새를 안 맡을 리가 없죠. 이 코스닥에 대한 정책의 수혜가, 이 방향성이 쏠려오면서 기관과 국민 개인과 정부의 이 투자 자금이 몰려드는 이 마당에 과연 세력들은 이 안에서 주가를 이렇게 이번처럼 떨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또 12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외국 자본들도 함께 유입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기술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 함께 이뤄나갈 텐데, 이 세력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 12월부터 내달 1월, 내년 1월까지 그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잡아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또 한번 떨어지는, 그 털려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5,000원 선에서 75,000원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고 쳐도 여기에서 윗구간에서 들어왔던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세력에 의해서 또 한번 손절당한 거 털려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아무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금의 유입이 꾸준하게 유입돼서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던져버렸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는 궁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고가 달성 후에 강하게 던져버렸잖아요. 이 매물 간신히 버텼어요. 얼마까지? 61,000원까지. 지금의 장까지 간신히 버틴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던지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이슈와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고 내가 전망을 잡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 그 대처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010-4825-0472로 원리에 8번 문자 넣어주세요. 실시간으로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과 시장 분석, 종목 분석, 브리핑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털리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손실을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돈 받지 않습니다. 가입비도 없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타점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이걸 함께 알아가자는 거예요. 또 주식을 하는 게 결국엔 우리는 수익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한단 말이죠. 이제는 털리지 말고 이겨나가자고요. 우리가 오히려 털고 일어나자고요. 그래서 이 8번으로 문자 주신 분들 똑같이 수익 함께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목요일날에 추천드렸어요. 항상 종가 매매 3종 드렸었는데 이번에 소스가 너무 강한 게 하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4종 추천드렸어요. 한국 PIM, 그리고 삼양바이오팜, 고영, 코오롱 티슈진까지 해가지고 몇 개예요? 4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얼마나, 그러면 왜 이걸 못 잡는지 모르겠네. 한국 PIM 한번 볼까요? 한국 PIM 이것 봐요. 28.2% 고가 달성했잖아요. 크게 올라간 거. 어디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에서 팔라 해가지고 그 차익 실현 같이 만들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봐봐, 만들었지. 그리고 삼양바이오팜도 지금 상장하고 나가지고 상한가 바로 달성했잖아요. 29.8% 해가지고 30% 상한가 바로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고영도 25.7%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잖아요. 저점에서 들어가서 고점 매도할 수 있게끔 그 사인이랑 타점 어떻게 포인트 잡으라고 제가 다 말씀드려요. 코오롱 티슈진도 28.3% 고가 크게 올라간 거 여기서도 사인 보내가지고 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정보만 있으면은,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은 이득을 같이 볼 수 있다니까요. 왜 손해보고 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보와 소스가 이게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어떤 게 관심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알고 잡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몇 종? 3종 함께 추천드렸는데 이거는 연락 주신 투자자한테만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가 매매를 나중에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연락하신 분 그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드리고 뭔가 이펙트를 드려야지 그냥 영상만, 제거 영상만 챙겨보면서 거기에서 수익 그렇게 받아간다는 거는 조금 자존심 상해서, 저는 솔직히 물론 다 같이 받아가면 정말 좋지만은 그래도 연락하는 그 노력이라도 하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이 대상으로 내가 조금 더 뭔가 메리트 있는 그 도움을 드려야지. 이러건 시도라도 하신 분들한테 제가 메리트 있는 걸 드려야지. 어째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한테까지 메리트를 다 일일이 챙겨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제발 자랑 좀 하라고,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하라고, 왜 혼자만 좋은 거 먹지 말고 친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차라리 연락해서 이런 거 있다 전달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랑 좀 하라고. 주식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에요. 이건 소통방이야. 심지어 펩트론 주주님께 하는 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이슈가 그리고 소스가 소멸하고 생성되고 있는지 함께 다 알려드리고 챙겨드리는데 놓치지 마세요 제발. 그 시점이 이거 하나로 결국엔
이건 뭐 펩트론에 대해서 제가 올렸지만은 펩트론의 이슈가 탕 터져가지고 먹고 나가지고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랑 이슈를 미리 이렇게 선점해가지고 전달을 공유를 해드렸을 때 먹고 들어가는 거랑 얻는 수익 자체가 전혀 다르다니까요. 제가 뭐 항상 인벤티지랩 뭐 다른 주식 종목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오를 수 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 이 구간에서 또 세력이 털면은 결국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정보들 제가 제공하는 그 소스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세력이 작정하고 들어와가지고 털고 흔들면은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이 또 유입이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또 야기가 됐을 때 성장하면은 그 모멘텀에서 차익 실현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은 그만큼의 더 차익 실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와 소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010-4825-0471 문자 8번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잡고 가자고요. 제 말은 놓치지 말고 이런 정보들 이렇게 넘겨주는 정보들 그냥 잡고 같이 가자고요. 놓치지 마세요 제발.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시장에서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12월과 그 다음에 1월 내년이죠. 내년에 대한 이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거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11월까지 어떻게 우리는 주식에서 성공하셨나요? 앞으로 12월이 남았는데 이 12월에서는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함께 더 크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010-4825-0471로 문자 8번. 제가 이 흐름 그리고 정보들 창에다 공유하는 이 정보들 함께 받아가시면서 소스들을 함께 받아가시고 차분하게 주식시장을 함께 바라보자고요. 마음이 비워질수록 마음을 냉정하게 볼수록 시장을 이 판단이 제대로 섭니다. 떨어졌다, 일시적인 잠깐의 반등이 올라왔다, 그걸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오늘만 살 것도 아니고 올해만 살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이 주가의 흐름 인벤티지랩 이 성장의 폭에서 더욱더 큰 성장 그리고 승리 함께 일어나갔으면 저희들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벤티지랩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내서 죄송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원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급등주로 찾아오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